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의 특징, 회계사님이 생각하는 그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험이 쌓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인 다음에 생겨나는 관점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뭐 어떤 재무제표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회사를 사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잊지 말았으면 하는 건 진짜 이 회사의 경영자가 이 회사의 CEO가 다른 주주들하고 같이 부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숫자를 보고 이런 것들이야 저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뭐 괜찮은데 제가 이 회사는 재무제표도 좋고 숫자도 잘 나오고 성과도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은 이 회사 경영자가 그렇게 나온 부를 주주들하고 나눌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손오공 터닝메카드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 터닝메카드는 그렇게 틀을 쳤는데 주가는 반의 반동이 나버렸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회사도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손오공이라는 상장사는 이 터닝메카드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걸 유통을 했습니다. 유통을 하고 실제로 이걸 터닝메카드라는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는 초일학이라는 다른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회사의 대표는 이 손오공이라는 상장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 초일학이라는 회사의 주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일가가 그 초일학이라는 회사의 주주거든요. 그래서 터닝메카드가 팔리면 뭘 하냐면요, 여기에 넘기는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익은 결국 초일학이라는 개인 회사가 가져가게 돼 있지 상장사는 유통만 시키고 마진만 챙기는데 아무리 많이 팔려도 마진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걸 뭐 약간 일감 몰아주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건 결국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일반 주주들하고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만 지금 딴 주머니를 만들어 버린 건지 이것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최근에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스타임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요새 최근에 횡령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도 그 횡령 자체도 문제지만 되게 조금 그런 게 뭐냐면 현금을 잔뜩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회사가 왜 쓰지도 않는 현금을 회사 안에 잔뜩 쟁여놓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돈을 벌었으면 이 성과를 주주들하고 나눌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투자를 뭐 더 하는가 다른데 뭐 더 투자해서 하겠다거나 근데 뭐 돈을 벌었는데 나눠 가지긴 싫고 일단 놔둬봐 하면서 회사 안에 쌓아놓고 있는 건데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인, 대주주가 소액주주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하고 부를 같이 나누려고 하냐. 사실 우리나라 이게 법적으로 이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만약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임원진, 경영진들이 이 주주를 위하지 않는 행동, 이 소액주주,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이게 배임이 돼가지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되는 건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라고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회사한테는 이익인데 일반 주주들한테 손해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개인 회사를 만드는 거죠. 개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개인 회사랑 우리 회사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너 왜 개인 회사를 따로 만들어? 그냥 그 회사를 안에다 놓고 여기서 같이 이익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근데 뭐냐면 내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이 개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경인이 어떤 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따로 만든 다음에 얘는 유통만 해라. 그럼 뭐냐면 이 회사랑 사경인이 만든 컨텐츠 만드는 회사랑 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이 회사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주주들을 생각해 보면 안에 같이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해가 되지 않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일반 주주들한테는 나쁜 의사결정일 수 있지만 회사를 위해서 의사결정한 거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그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야, 왜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회사들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낮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거든요. 법적으로
회사의 대주주가 일반 주주들을 위하지 않은 의사결정, 자기 배만 불리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막을 장치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뭘 봐보시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 회사,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리스트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회사가 이익이 예를 들어 20억 나요. 20억 이익이 나는데 이 중에서 10억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20억 벌어가지고 그래서 절반 주주들한테 줬으니까 괜찮은 회사 아닌가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 사장이 월급으로 30억을 가져가요. 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 30억 가져가요. 장사는 잘하네. 그래서 뭐냐면 이익이 20억 났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익이 80억 난 거거든요. 80억 이익 났는데 자기들이 월급 급여로 60억 보너스 다 가져가 버리고 남은 20억 중에서 한 10억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시냐면 제가 옛날에 그 리스트를 만들었던 거 뭐냐면요. 주주들한테 하는 배당, 그 많은 주주들한테 하는 배당 총액이랑 대표이사 일가가 가져가는 급여랑 비교했을 때 그 일가가 가져가는 급여가 많은 회사들, 그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나는 이 회사가 돈을 벌어도 내가 급여로 가져가고 보너스를 가져가고 우리 아들이 가져가면 되는데 뭐 배당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고 회사 안에 이걸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이건 지금 일반 주주들하고 굳이 돈을 나누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회사가 이런 사람이 주인이라면 이 회사의 주가가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거냐. 그래서 그게 뭐 드러난 숫자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님이 쓰신 그 재무제표 관련된 그 책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이거 안 좋으면 망할 회사 뭐 그런 지표도 있겠지만 뭐 다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올라? 그런 거에 대한 되게 큰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갈무리 하시면 좋겠고, 경영자로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주주를 위해서.